모방 능력을 지닌 빌런에 맞서 평화의 계곡을 지키는 용의 전사 포의 활약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 포에 관한 10가지 접식 지금 출발합니다. 2004년 10월 다양한 동화의 패러디를 성공적으로 녹여낸 슈렉 시리즈를 제작한 드림웍스는 무술 영화의 패러디로 쿵푸 팬더를 기획했는데요. 존 스티븐슨 감독은 패러디 대신 주인공 포가 영웅이 되어가는 전형적인 여정을 그리기로 했죠. 그렇게 2008년 만들어진 쿵푸 팬더는 운동신경 제로였던 팬더 포가 쿵푸 고수의 후계자로 지목받으면서 빌런 타이렁에게 맞서기 위해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 공감을 얻었는데요. 국내에서 465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전세계 6억 3,174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2008년 흥행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쿵푸 팬더 2는 새로운 빌런 쉔에 맞서 쿵푸와 중국을 모두 지키려는 포와 무적의 5인방 친구들의 본격적인 활약을 담았습니다. 특히 과거가 어두웠던 쉔과의 대결을 통해 1편의 명대사였던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교훈을 일깨워줬죠. 쿵푸 팬더 2는 국내에서 506만 관객을 동원하며 2011년 한국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박스오피스 6위 및 총 수익 6억 6,56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3편인 쿵푸 팬더 3는 포의 친아버지 미를 만난 후 팬더 마을로 향하게 되고 그 사이 모든 쿵푸 마스터의 길을 뺏는 빌런 카이에 대항하기 위해 포가 팬더 마을의 팬더 친구들에게 궁극의 쿵푸를 전수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내에서 설 연휴에 개봉한 쿵푸 팬더 3는 398만 관객을 동원했고 전세계 5억 2,117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이 밖에도 쿵푸 팬더는 5편의 단편, 여러 편의 TV 시리즈를 런칭하며 꾸준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월 유니버설 픽처스의 모 회사인 컴캐스트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38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유니버설은 애니메이션 개봉 라인업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슈퍼배드와 미니언즈 시리즈로 상징되는 일루미네이션의 모 회사가 유니버설이기 때문에 서로의 개봉 시기가 겹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2018년 쿵푸 팬더 2, 쿵푸 팬더 3를 연출한 한국계 여인영 감독은 항상 시리즈를 3부작으로 봤지만 프랜차이즈가 포에 초점을 맞추는 한 4편은 열려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2022년 8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쿵푸 팬더 4의 제작을 발표했으며 2023년 4월 시네마콘을 통해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감독이 소개됐습니다. 쿵푸 팬더 4는 슈렉 포에버, 트롤을 연출한 마이크 미첼 감독과 드래곤 길들이기 3의 스토리 아티스트였던 스테파니 스티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마이크 미첼 감독은 나는 매번 포의 모험의 일부였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다. 완벽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번 작품은 이전 시리즈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할 예정으로 감독으로서 정말 흥미로운 기회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리즈물에서의 목표는 해당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가 왜 훌륭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쿵푸 팬더는 시대를 초월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애니메이션 세계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왔었는데 그것을 하기에 쿵푸 팬더만큼 적절한 작품이 있을까? 거대한 스케일, 더 많은 유머와 최고의 액션으로 이 시리즈의 최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연출 포부를 밝혔죠. 극장판 장편부터 TV 시리즈까지 모든 쿵푸 팬더 시리즈의 포 목소리는 잭 블랙이 담당했는데요. 캐릭터를 형성하는 원동력,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코미디의 귀재인 만큼 재치있는 유머를 보여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시리즈 컴백을 하는 것에 대해 오랜 친구와 재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한 잭 블랙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여정은 포의 성격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것이다. 그는 마치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이 공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동시에 재치 있는 유머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포를 매우 멋지게 만든다. 시리즈를 함께하며 가장 보람찬 부분은 먹고 전사였던 그가 식욕만큼은 큰 심장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보는 것이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라이온 킹과 듀운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영화음악계의 마에스트로 한스 지머와 그의 파트너 스티브 마자로가 공동으로 쿵푸 팬더 4의 음악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포의 영적 리더십과 자기 발견의 주제를 탐구하는데 이 주제들은 영화의 음악을 통해 살아나죠. 이전 시리즈들은 확고한 음악 스타일과 악기들이 있어 우리의 작업이 비교적 수월했다. 새로운 주제들은
같은 스타일과 느낌으로 신중하게 작곡되어 기존에 있던 주제에서 새로운 주제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들릴 수도 있다. 가끔 특정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주제의 카운터 멜로디로 바꾸는 순간들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음악에서 필요한 감정을 얻는 동시에 그 순간과 캐릭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밝힌 스티브 마자로의 말처럼 쿵푸 팬더 4는 이전 시리즈의 기초를 다지면서 새로운 주제들을 음악으로 소개합니다. 쿵푸 팬더 4의 새로움은 바로 4가 경험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인데요. 작품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제작진들은 4가 평화의 계곡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4를 새로운 환경인 주니퍼 시티라는 곳으로 데려가길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미첼 감독은 4는 인생 처음으로 큰 도시에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판타지 중국 세계에서 뉴욕 타임스퀘어를 만들어냈다. 코르상 여우 젠을 비롯 코뿔소, 양, 멧돼지, 돼지, 염소, 악어 등 여러 동물의 무리들도 함께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번 작품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니퍼 시티의 토끼 삼총사는 무서운 괴물로 변신할 수 있죠. 영화 몬티 파이튼의 성배에 나오는 사악한 토끼와 실제 늑대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수석 애니메이터 타일러 필립스를 비롯한 제작진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특성에도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카메라 동작,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액션 시퀀스를 위해 제작진들은 스턴트 코디네이터이자 무술가인 논타이 테라다에게 쿵푸 관련 고문을 맡겼는데요. 그와 스턴트 팀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의상, 뿔, 꼬리 등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소품을 사용하며 시퀀스 레퍼런스를 수행했죠. 애니메이션 기술의 경우 시리즈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쿵푸 팬더 4 안에서 역동적 카메라 움직임, 조명 향상 및 얼굴 특징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액션 시퀀스를 위해 손으로 그린 수제 연필 스케치로 작업을 진행하며 예전과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했죠. 대표적인 사례로 정통 쿵푸 동작을 그리기 위해 태권도와 합기도 경험이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터 션 잭스틴의 실제 기술들을 4의 동작들과 통합했으며 스턴트 안무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참고 영상을 얻으며 애니메이션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젠은 이번 작품에 새롭게 합류한 캐릭터로 주니퍼 시티 출신의 쿵푸 고수인데요. 4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새로운 모험을 함께 떠나며 4는 젠에게 쿵푸를 통한 선의 길을 가르쳐주고 젠은 4가 실용적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등 전혀 다른 두 캐릭터가 팽팽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죠. 페어웰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배드가이즈, 인어공주 등 작품에서 더빙에 참여한 아카피나가 젠을 맡았습니다. 아카피나는 젠과 4는 그간 쿵푸 팬더 시리즈에서 볼 수 없던 커플 같다. 이들이 서로 다름을 탐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죠. 쿵푸 팬더 4의 빌런 카멜레온은 그간 4가 상대한 빌런들 중 외형적으로는 가장 작은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를 복제하는 능력을 통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데요. 카멜레온의 목소리는 펜스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비올라 데이비스가 담당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편의 빌런 셰는 훗날 다키스트 아워에서 윈스턴 처치를 맡으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게리 올드만이 3편의 빌런 카이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 캐릭터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은 J.K. 시몬스가 연기했었죠. 한편 제작진은 생물학자이자 척추동물 고생물학자인 스튜어트 수미다 박사의 자문을 통해 카멜레온과 코모도 왕 도마뱀 군대 무리를 형성해냈으며 캐릭터들은 생리학적인 부분들과 움직임 및 눈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완성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약 2억 4,900만 명을 보유, 개인 유튜버로는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쿵푸 팬더 4에 카메오 출연했는데요.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의 게임을 직접 해보는 콘텐츠를 공개하거나 수중부터 사막, 감옥, 산 정상, 정글 등 다양한 곳에서 24시간 챌린지를 해보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유튜버죠. 그런 그가 쿵푸 팬더 4에서 맡은 역할은 판다 피그 역으로 용의 전사인 4의 자리를 대신할 수많은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인데요. 화려한 검술과 쿵푸 기술들을 선보이는 수많은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4와 가장 비슷한 비주얼을 보여주며 시그니처 대사 스카드시를 외칩니다. 지금까지 쿵푸 팬더 4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